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신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월 2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7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경제 지표 부진에 대한 내용들의 우려감 때문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존스 0.14%, 나스닥 0.18%, S&P 500 0.28% 하락했고요. 밀렸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반등해주면서 상승하면서 0.3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제 지표 때문에 좀 부진이라는 좀 우려감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등에 의해서 국제 유가도 4.80% 하락하면서 93.89 달러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은 일단은 어, 이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고 양봉으로 마감해 주었다라는 거는 그래도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락했어도 매수세는 있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지표 발표하면서 개장하고 나서 시초가에 좀 안 좋게 하락 출발했던 이 미국장이 그래도 미국의 오전장에는 그래도 꽤나 반등폭을 좀 보여주었지만은 일부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했다.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그 매도세보다는 매수세가 조금 우위인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채권 수익률 차트입니다. 오늘 뭐 시장 수폭 하락했어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하락하면서 0.67% 하락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공포지수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20 초반으로 밀렸던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다시 한 7% 반등해주면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20 밑으로 좀 빠져줘야지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좀 20 밑으로 빠져줘야 되는 상황이 발견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이번 주에 그 고용 지표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그거를 빌미로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고 또 지표 나오고 나서 조정 뭐한 요 부분까지 나오고 뭐 좀 더 과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12,000 초반대까지 조정 나오고서 이게 다시 박스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계속해서 같이 트래킹해 나가고 있는 시가 테크놀로지입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주고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어제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또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조정도 나오는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이고 전염병 관련된 테마주이다 보니까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지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 좀 확산되는 그런 뉴스들 하면서 또 양봉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매매 뭐 참고해 볼 만한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 국내 증시 상장 관련주들도 일부 좀 반등 그리고 소폭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긴 했었는데 오전장에 잠깐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상승폭을 모두 반납시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이 시가 테크놀로지 박스권 만들어 나가는 흐름들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또 트래킹 해 나가고 어, 트래킹 해 나가고 뉴스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S&P 500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과 섹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보시면은 오늘 좀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하락하면서 마감해서 대부분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유가가 한 5% 가까이 4.8% 밀리다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좀 약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8% 상승 마감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초록색 물결이 좀 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렇게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반도체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런 수급들 받아서 반도체 쪽은 좀 시장이 받쳐주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상황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아마존 0.33% 상승, 구글은 0.99%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97% 하락, 애플 0.61% 하락. 대부분 좀 소폭 하락하면서 그리고 아마존은 10% 급등 이후에도 좀 큰 조정보다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다. 테슬라는 0.0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되었던 이 PMI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게 좀 52.8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2020년 6월 이후로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네. 갱신했다라고 하고요. 일단은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을 웃돌면은 경기가 확장 국면이고 50을 밑돌면은 위축 국면임을 시사한다고 하는 그 지표인데 지금 언제야? 이 2년 전 이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은 결국에는 20년 4월과 5월 위축세를 보인 이후 26개월 연속 확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긴 합니다. 5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 거죠. 50을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에서 좀 걱정하는 게 또 다시 50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결국엔 또 위축세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시장이 좀 겁을 먹으면서 좀 시장을 좀 한번 한 차례 뱉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좀 오늘 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계속해서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체크해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좀 테마주들 그리고 최근 좀 인기가 있는 종목들 관련 뉴스입니다. 이제 교육부 관련해서 이제 그 만 5세 입학 관련되어서 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좀 교육주들 좀 굉장히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 좀 건강한 테마라기보다는 단기 정책 이슈로 인해서 좀 급등락이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뉴스 그리고 정책이 이게 이루어질지 말지 그리고 디데이 정책이 확정되는 그 디데이 날에는 오히려 상승폭을 모두 반납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테마군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개별 종목 흐름은 뉴스를 좀 살펴보고 난 뒤에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주 한번 살펴보겠고요. 교육주 원숭이 두창. 다음 뉴스는 이제 시멘트 가격이 9월에 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삼표 시멘트 그리고 뭐 레미콘 업계 등에서 11.7% 인상을 일괄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레미콘 업계에서는 시멘트 가격 오르면 연관 물가가 모두 올라서 해도 너무한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은 이미 러시아 전쟁 터지고 그 전부터 좀 슬금슬금 올렸지만은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엄청나게 가속화되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이 올라가니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유가, 가스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뭐 시멘트도 올린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뭐 그 안에 들어가는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최근에 건설하고 있던 건설 현장들도 좀 공사 중단한 업체 그 현장도 공사 중단 한 그 현장들도 좀 꽤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가격을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지는 조금은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좀 이익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 기업 실적 방어 목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실적 방어.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네, 회사가 살아남아야지 또 그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도 살아남는 거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시는 거고 지금 최근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했던 게 뭐 어떤 거냐면은 테슬라 있잖아요. 테슬라가 이 인플레이션 가속화되는 구간들에서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차량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네, 차량 가격이 올렸고 차량 가격을 올리면서 판매 대수라든가 인도수는 조금 줄었어도 오히려 이 차량 가격을 올리면서 실적 방어를 했다. 네, 그래서 꽤나 괜찮게 나왔다라고 어, 보도가 되었었죠.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뉘앙스로 보시면은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시멘트 이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막 엄청나게 급등하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하방 압력을 줄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달에 아무래도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대책
발표가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건설주들 오를 때 건자재들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한번 같이 일단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미 1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9시까지 10만 6,367명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뭐 11만 명 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뭐 오전장에 코로나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 방역본에서 그 발표한 내용으로 확진 지금 유행세가 좀 증가하게 되면은 뭐 20만 명까지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살아있는 종목이 있지만은 하락한 뒤에 양봉 발생하면은 그때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 요 구간들에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흐름들 오늘 발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라고 하면은 역시 진단키트, 그리고 뭐 음압병상, 치료제, 재택근무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재택근무, 원격 의료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그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갑니다. 오늘 2일 밤 대만 독차한다는 썰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펠로시 의원이 대만을 가는 것 자체를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 관련되어서 굉장히 찬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어제 장중에 오후장에 특히 오후장에 요 뉴스를 들먹이면서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죠. 히토류 관련주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었고, 역시나 급등락이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상승폭을 좀 꽤나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만약에 뭐 보합권에서 시장에서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지수가 조금은 이렇게 조정이 살짝 이렇게 쪽쪽 하방으로 나오는 구간들에서는 미국 무역 분쟁 관련주, 뭐 히토리 관련주들이 좀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단타 칠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은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히토리 관련주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중증 이제 위중증 환자가 284명으로 더블링 되었다. 전문가들은 1, 2주 내에 정점이 올 것이다라고 좀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이거는 7월 31일 뉴스여서 조금은 좀 제가 좀 체크를 안 하고 뉴스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폭염과 원전 정비가 겹쳐서 8월달 전력 수급이 비상이다라고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력 관련주 그리고 저전력 관련주 뭐 스마트 그리드죠. 스마트 IoT 뭐 이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 관련주 그리고 원전 이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수혜주인데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만은 여름철 수혜주가 많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은 일본 미야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포함한 물 7톤을 누수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그 일본 방사능 그 발전소에서 물 내보낸다고 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폭을 보여주었다가 역시나 단기 테마주답게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한 종목들이 있는데 뭐 수산물 관련주였죠. 수산물 관련주. 한창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기업 이런 뉴스들 한번 기업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기업, 한창 산업인가요? 한창 산업입니다. 네, 한창 산업이 요때 지난주에 요때 이제 방사성 물질 그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요때 좀 많이 상승폭을 많이 보여주었었고 역시나 많이 뱉어냈습니다. 뱉어낸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는 구간들에서 지금 매수세가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매물대 확인하시면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들 잘 체크해 두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렴과 돌파입니다. 수렴과 돌파. 이런 식으로 좀 수렴할 수 있는 구간들 이미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앞산을 만들어 놨잖아요. 매물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수렴을 시키는 구간들에서 이렇게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까지 진입을 하고 거래량이 좀 증가할 때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사항이다. 호가창도 잘 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지 잘 봐야 되는 거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대응선을 확실하게 정해 두시고 진입하시면은 단타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조 시푸드도 관련주입니다. 사조 시푸드도 지금 큰 폭으로 큰 돈 들어왔고 거래량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 좀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는 구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온다, 수렴과 돌파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 싶으면은 좀 같이 매매에 동참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간들 이미 만들어놨고 이런 구간들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뉴스까지 동반해서 같이 접근을 하는 거니까요. 매물대 확인하시면서 목표가 정해두시고 매매하시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소외되지는 않는 구간들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름철 수혜주 중에서 뭐 전기 관련주 일진전기 그리고 재룡전기 조정 국면을 좀 보여주는데 양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박스권 하단으로 좀 인식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면은 뭐 옴니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대표적인 뭐 IoT 관련주이긴 한데 코스닥 테마주 중에서 그렇게 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은 아닙니다. 지금 21선 아래에서 지금 뭐 조금 매물을 좀 두들겨 맞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한쪽으로 좀 빼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서 뭐 우진이라든가 일진파워, G2 파워, 일진파워 굉장히 흐름 괜찮네요. G2 파워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11일 날 그 권리락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입장에서야 뭐 입장에서 밑에서 준비 입장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매수하셔서 넘어오신 분들이야 일정 좀 생각 고려해가지고 그냥 수익 실현만 좀 더 하시면 되는데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권리랑 맞는 거 생각하셔서 굉장히 조심히 접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이라는 종목 요런 식으로 원전 관련주들 흐름들 괜찮은 종목들이 몇 가지 있고요. 이 우리 기술 뭐 지난주라든가 뭐 계속 전달해드렸던 내용이어서 이런 종목들을 그 여름철 수혜주 전력 관련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시투류 관련주로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지금 대장주고요. 이 종목만 보시면 되십니다. 다른 종목 보실 필요 없이 이 종목만 보시면 되시고 거래량 굉장히 좀 의미 있게 터졌습니다. 거의 근 1년 만이죠. 11월 달에 터지고서 처음 터진 거래량인데 지금 그 120일선도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죠. 요때 밑에 있는 매물도 소화를 했습니다. 네, 요때 매물 소화했고요. 요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펠로시 의원이 2일 밤에 대만 도착설입니다. 설. 네. 도착설이고 요때 도착하지 않으면은 좀 다시 뱉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도 오늘 장중에는 조금은 한두 번 매매 단타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하시면 인지를 하시고 장중에 장중에 모니터링 하시면서 수렴과 돌파 구간들 이런 식으로 수렴과 돌파 구간들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로나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 미코바이오메드가 어제 장 초반에는 양봉을 딱 보여주었습니다. 양봉을 보여주었고 종가상으로 음봉으로 마감했지만은 그래도 상승 마감한 거거든요. 12,150원으로 3.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요런 식의 구간들이 약간 요런 구간들입니다. 요런 구간들. 요때도 음봉이 발생했지만 보시면은 요날입니다. 요날 음봉이 발생했지만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보시면은 종가가 2.70% 상승 마감했는데 요때 구간이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요때도 하락하지만은 이제 갭으로서 이 매물을 한 번에 먹어버리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요때 전 다시 하겠습니다. 요때 하락하고 나서 요때 매물들을 갭으로 그냥 한 번에 먹어버리는 구간들이 발생을 했고 음봉이지만은 상승했습니다. 플러스 마감한 종목이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래도 매수세가 조금은 있었던 상황이다. 요때 매물들은 먹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요때부터 요런 구간들부터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들을 트래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요런 구간들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코로나 확진자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주가 박스권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상황들 체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코바이오메드 쪽 다시 한번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양봉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금 코로나 확진자 더 늘어날 수 있고 요 봉 안에서는 당연히 조정이 충분히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이 안에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양봉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대응하면서 다음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매매 포인트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그 흐름들이고, 결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야 된다. 탄력적으로 늘어나야지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폭을 키워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적어도 빠지지 않는 구간들이 발생만 하기만 하면은 신규 매수세 들어오면은 올라오는 건 금방이니까 이런 구간들 확인해 볼 수 있는 구간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시멘트 관련주 산표 시멘트 그리고 고려 시멘트가 있는데 21선 아래에서 조금은 뭐 수급의 빈자리를 좀 빈집 처리할 수 있는 구간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빈집 처리 말씀드리면서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관련주죠. 자이언트 스텝 이런 관련주들 어제 그 뉴스 전달해드리면서 빈집 처리할 수 있는 구간들이다 말씀했더니 어제 장중에 5% 이상 상승했던 것 같아요. 7.42% 정도 상승을 했고 어제 거래량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순환매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서 여기서 좀 이렇게 붙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수렴시키는 구간들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맥스트. 그래서 요런 종목들을 좀 한 5거래일 내에서 이제 슈팅 나오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뭐 포지션을 변경할 수도 있는 스윙 포지션을 좀 다가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주 중에서 지금 아이비 기명 그리고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종목들 막 있는데 YBM넷 역시나 그 단기 정책 관련주이다 보니까 상승폭을 굉장히 빠르게 뱉어내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요때는 지금 뭐 교육주 그리고 정책주 요때 윤석열 관련주로서 굉장히 올라갔었잖아요. 요때 올라갔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모멘텀 자체가 조금 너무 약하지 않나 현재 구간에선. 네, 현재 구간에선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하다. 그래서 일단은 그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발생을 해야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국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좀 그 제가 전달을 해드렸던 종목들 그 섹터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 SDN이 어제 풍력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대장을 먹었습니다. 대장을 먹었고요. 이게 하루하루 좀 종목들이 대장을 바꿔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 조금은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뭐 대명에너지가 대장이었고, 그전에는 하나솔루션이었죠. 네, 하나솔루션이었고, 어쨌든 대장이 살아있으면은 후발주자들이 움직입니다. 지금 하나솔루션 계속해서 살아있고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명에너지도,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구간들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SDN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늘 수렴과 돌파 구간들 확인하면서 단타를 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수렴과 돌파 구간들에서 거래량 들어오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은 오늘 장중에도 소외되지 않는 종목들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장중에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대응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매매에 동참을 하시고 대응 구간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대응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이라든가 뉴스들을 전달을 해드려도 요즘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 기법 강의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은 만남 기다리고 있겠고요. 내일 오전에도
뉴스와 매매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종합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